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렇게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되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2가지 모두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주도주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명동고래 전문가님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주도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조금 많이 내려고 그러면 네. 주도주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죠. 그렇죠. 사실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도 대단히 많은데요. 네, 실적 좋아진다 그래서 다 오르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시장의 인기, 또 네. 시장의 물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도주 투자 같은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시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좀 내겠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수익을 좀 많이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도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간략하게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주도주 투자에서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산업이나 업종의 수명 주기예요. 이 수명 주기상 성장 주기에 들어가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거기 들어가세요. 먼저 이 주도주 섹터 투자를 해야 된다. 주도주의 섹터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업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또 하나의 기업 군들을 묶는 그걸 갖다가 정하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추출해야만이 주도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주도주의 섹터를 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이익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은 또 산업의 성장 주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업종이나 산업을 쭉 관찰해 보면은요. 성장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쇠퇴기를 거쳐서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고 어떤 생태계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성장 주기로 접어들고요. 이 성장 주기가 굉장히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쇠퇴기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산업 성장 주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업 성장 주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주도주의 섹터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종이나 산업의 섹터를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은 주도주 섹터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거냐 하면은 미래에 크게 성장할 섹터, 산업군 이걸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1등주를 찾아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도주는 성장 산업의 초기 국면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전 연구를 통해서 산업의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관찰을 하고 그 촉매 변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이 산업의 성장 주기에 초기 투자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은 수명 주기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산업을 관찰하면은 그냥 산업은 꾸준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도입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들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수준도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산업이 도입기에 접어들 때는 이익도 아주 소규모 이익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새로운 산업의 어떤 성장기로 이제 막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익은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 이익은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이고 새로운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가는 이 개념 성장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막상 이익은 별로 안 따라오고 또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소규모 이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이 오죠. 그래서 크게 빠지는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산업이 사이클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인터넷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 인터넷이 앞으로 무한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터넷 관련주들이 아주 대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보니까 인터넷 주식들이 적자가 나고 이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존 같은 이런 유명한 기업들도 초기 단계에는 2000년 당시에는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적자가 계속 나니까 실망을 해서 폭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이제 성장기로 들어가죠. 이때는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구비가 되고 인터넷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은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고 또 보급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인터넷 관련 산업들이 실적도 좋아지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그럼 이거는 실적의 증가 속도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익도 많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 접어듭니다. 그럼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익률도 굉장히 둔화되고요. 따라서 주가도 좀 빠지게 되고 크게 주가가 오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조금 늘어도 그렇게 주가가 오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굉장히 이익이 많이 감소한다면은 주가가 크게 폭락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산업의 수명 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는 산업, 업종 혹은 섹터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이 어떤 산업의 수명 주기에 해당되는가, 도입기인가, 성장기인가, 성숙기인가, 쇠퇴기인가 이걸 잘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투자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이 통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이 도입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0년대 초에 한국이동통신이 나와서 이동통신의 시장의 어떤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독과점적이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익이 별로 많이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독과점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조금 오르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에 많이 가입하고 이동통신이 많이 확장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한국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보면 초기에 출발할 때는 한 2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500만 원까지 약 250배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서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가입자가 많아져서 성숙기에 딱 접어들면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가입자의 숫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익도 적당히 유지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통신 회사들을 보면은 실적들이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도 주가가 참 오랫동안에 못 올랐고요. 그다음에 배당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대세 상승기조차도 별로 오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천리포에 수목원이 있죠. 이 천리포 수목원에 수목원을 조성하신 분인데 민병갈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이시죠. 이 민병갈 씨는 우리나라의 귀한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귀한 1호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다녔었는데요. 한국은행의 월급 정도를 받아갖고 평생 주식 투자를 해갖고 약 조 단위의 돈을 모으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몇 조를 모으셔갖고 그 돈으로 우리가 천리포에 수목원을 갖다가 조성을 해갖고 우리가 천리포에 가보면은 아주 멋진 그런 수목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숙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병갈 씨가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아마 자기 평생에 투자한 게 한 서너 번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월급 모은 돈 갖고 막 수조 원의 돈을 벌었다. 전설적인 투자자죠. 미국의 존 템플턴 같은 그런 투자의 전설조차도 이 민병갈 씨한테 자기의 투자 금액을 돈을 많이 맡겼다 그래요. 대신 좀 운영해 달라고. 워낙 투자를 잘하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서울에서 내려가면은요, 얘기를 해줍니다. 주식으로 정말 돈을 벌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집을 거기에 몇 채 지어놓고 거기에 하룻밤 토요일 날 와서 자기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 동안에 맨날 나무 얘기나 꽃 얘기만 한대요. 돈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다가 떠날 때쯤 되면 차 한잔 하자 이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정말 돈 벌고 싶으면 10년 앞을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라. 그러면은 큰 돈 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병갈 씨가 투자한 것이 뭐냐 하면은 10년마다 한 번씩 10년 앞을 내다보고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주도 산업의 1등주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성공했는데 10년 동안에 투자를 딱 3번 해갖고 조 단위의 돈을 벌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대로 계속 그 정도만 사는 거죠. 10년 앞을 내다보고. 근데 그 중에 이제 90년대 산 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한국이동통신이었다는 거고, 거기에서 한 200배 정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제 천리포를 땅을 구입하고 천리포 수목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크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내가 종목을 투자할 때 종목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산업의 수명 주기에 대해서 지금 성장 주기에 어디쯤 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도주의 투자의 적기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주도주는 2,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고성장 섹터를 잡아야 된다. 그런 산업이나 업종을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평소에 많이 하고 있어야 되죠. 이 산업이나 업종 연구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된다. 종목만 너무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차트만 너무 열심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장기적으로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도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주도 산업이나 업종, 그다음에 섹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투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게 성장 초기인가 아닌가, 이걸 잘 연구를 해야 된다.
이미 아무리 좋아 보이고 지금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그것이 성장의 중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러면은 투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여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주도주로서 시세가 장기간에 걸쳐서 최근 한 3년 동안 많이 올랐죠. 3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계속 시세가 날 수 있는 주도주는요.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성장의 어떤 규모, 성장의 속도 이런 것도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성장률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성장의 속도가 또 중요해요. 우리가 뭐 성장의 속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한 30년간 내다보고 우주 항공 분야 이랬을 때 너무 좀 먼 미래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먼 미래에 관련돼서는 성장의 속도가 빠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구간, 예를 들면 한 2, 3년 내지는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최소한 10년 안짝에서 굉장히 성장이,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주도주, 이런 산업, 이런 것들이 정말로 크게 시세가 날 수 있는 산업이다는 거고요. 성장의 속도가 가팔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장률이 높아야 된다. 그럼 지금 2차 전지 같은 걸 보면은 2차 전지가 현재 성장의 초기냐, 혹은 중기냐, 말기냐 이렇게 보면은 성장이 아직도 초기죠. 왜냐하면은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10%가 채 안 되는 수준, 이제 10%가 막 도달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30% 정도까지는 성장의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성장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주 상태에서 개념주 상태인지 아니면은 성장이 이제 막 들어가는 초기 국면인지 아니면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는 성장의 어떤 속도 구간인지 그다음에 이제 성숙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산업의 구간이 이 성장 주기상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것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성장의 지속성이에요. 아무리 성장할 수 있다 그러지만 지속적 성장이 과연 가능한가? 예를 들면 경쟁 산업이 들었다. 그러면 한쪽에서 성장을 하다가도 그 성장을 멈추고 혁신이 멈추어지면은 그냥 사그러드는 소멸 산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같은 걸 보면요. 처음에는 일반 카메라가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전자 카메라가 나오죠. 그렇지만은 대체 산업인 휴대폰 같은 것들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사진을 다 찍어버리고 나면 이 전자 카메라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성장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성장이 좋아 보여도 성장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주가 반영도를 판단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 성장 산업은 맞는데 성장의 속도도 빠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도 너무 과대하게 주가가 버블이 끼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주 투자의 적기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성장의 속도, 성장률, 성장의 지속성, 주가 반영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 크게 산업업종의 성장 주기에 들어가야 한다 말해주셨고요. 기업의 이익, 산업의 성장이 있을 대로 또 이 산업의 수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속도와 성장률, 지속성, 그리고 마지막 주가 반영도까지 다방면에서 고려해보고 투자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강의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장과 종목 대응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공개 방송에서 오늘은요.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지금 화제에 초점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일부 종목은 선도주들이 주가가 좀 꺾여서요. 네. 한 6, 7%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나왔고 또 일부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의 중심적인 주도주인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의 대표주에 대해서 심층 진단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 질문인데 네. 아까 썰전에서 주도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의 그럼 주도주는 2차 전지겠죠? 그렇죠. 2차 전지가 가장 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성장이 제일 빠르고 네. 실적이 수반이 되는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주도주, 2차 전지 핵심주 심층 진단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입니다. 매수가 26,000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 시청자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모 화학 어제도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4%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인데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을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우선 코스모 화학은 네. 굉장히 좋은 종목 잘 사셨네요. 네.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26,000원에 20% 정도 사셨으니까 수익이 꽤 나셨는데요. 이 종목은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코스모 그룹도 이제 코스모 화학이 여러 가지 그 소재 쪽을 전담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겠고요. 양극화 물질을 소재를 생산해서 코스모 신소재로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준 LG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납품을 앞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은 그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에 한 개의 양극재 회사나 응극재 회사에서 물건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두서너 개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이제 공급선이 다변화돼야만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최고 가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이나 뭐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오늘까지 좀 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전일과 오늘에 걸쳐서 좀 급등을 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에 왔죠. 그래도 좀 되고 부담스러운 영역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만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팔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가치로 2, 3년 내다보면은 장기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리스크를 조금 줄인다면은 한 절반쯤 팔아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절반은 계속 가져가고 절반은 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전략도 좋겠습니다만은 안 그러면 조금 중기 투자를 한다면은 1, 2년 보유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코스모화학 좋게 말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이죠. LG 에너지솔루션 재료도 유효하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저항선 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등한 만큼 추격 매수는 지양해보고 또 보유로 의견 주시면서 2년 이상 장기 투자도 괜찮고 또 절반가량 수익 실현해보고 나머지 잔량으로 더 추가 매수해보자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피코그램입니다. 매수가 15,000원이고요. 비중 15%인데 큰 손실 좀 내고 계십니다. 오늘 8,540원으로 마감을 했고 좀 꽤 오래 물려 계시는 것 같은데요. 피코그램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네. 시총이 좀 작은 주식이죠. 좀 작은 주식이고 정수기 필터 주식입니다. 네. 정수기 필터 주식인데 주가의 흐름도 지금 별로 좋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게 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지금 여기에 차트가 나오고 있죠.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고점에서 엄청 빠졌다가 네. 양봉 하나 크게 해주고 4일을 세우고 있는데요. 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떨어질 때나 여러 가지 보면 좀 작전주 성격이 짙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좋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 매도 관점에 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수기 필터 기업 주가 흐름 그렇게 좋지 않기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의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략주 AS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내일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소카입니다. 1월 9일에 매수를 했고요. 매수가 19,600원에 최고 수익률 14%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소카를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말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네, 소카는 일전에 네.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났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주가가 한번
양봉을 크게 줬는데 지금은 최근에 보면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 잘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어떤 실적이 좀 덜 반영되는 구간인데 다만 이것은 플랫폼 회사로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성장성은 대단히 좋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 전략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어떤 그 시장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런 가치주들이 다시 제 값을 받을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카 좋은 실적에도 주가에 좀 반영이 덜 된 종목이 아쉽다 말해주셨고요. 다만 플랫폼 회사로 장기적인 성장성은 좋고 또 가치주가 다시 올라갈 장세가 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게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이죠. 1월 11일에 매수했던 BHI입니다. 매수가 6,840원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11%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주가가 현재는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BHI는 어떤 전략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BHI는 원자력 부품 관련주인데요. 네.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이 BHI는 SMR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 원자로 이쪽이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4천억 정도 투자금을 갖다가 지원해줘서 앞으로 소형 원전, 이 SMR 쪽을 굉장히 키우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SMR은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특허도 굉장히 강력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우리나라의 SMR 이 기술을 갖다가 높게 평가를 해갖고 한국에다가 공동 사업을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사우디라든가 혹은 이런 그 중동 지역에서도 이런 SMR에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협력 관계가 추진되거나 또 원전 수주 같은 것들이 몇 건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높다 생각되고요. 네. 또 주가가 더 이상 밑으로 빠질 자리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은 지금 대통령 이하 적극적으로 원전에 관련돼서 해외 수주 쪽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앞으로 원전 10기 정도는 수주를 갖다 자신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원전 수주가 일어나게 되면은 한 차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전 부품 관련주, SMR 관련주, BHI였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력을 보유를 했고요. 해외적 수혜 재료가 있습니다. 관련 뉴스가 직접적으로 나오면 시세 분출할 수 있고 더 이상 좀 조정받을 주가의 구간은 없다 말해주시면서 정부적 차원에서도 이런 원전 해외 수출 방향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길게 장기적으로 좋게 봐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16일에 매수했던 화장품 용기 관련 종목 연우입니다. 연우도 이번 주 좀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고가 수익률은 7% 넘게 달성을 했는데 현재는 좀 또 미비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우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우는 아모레퍼시픽하고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에다가 화장품 용기를 갖다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대략 아마 3월 중순 이후일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중순이 되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전인대가 펼쳐지고요. 거기에서 내수 소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봄이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점진적으로 이제 다 벗겠죠. 그렇죠.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 다 벗을 텐데 지금은 좀 추워서 마스크를 많이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약간 보온도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이제 한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확진자도 중국도 이제 거의 다 확 줄어버리고 우리나라도 파격적으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는 아마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엔더믹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도 독감이다, 독감 수준이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다 벗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화장품의 수요가 많이 늘겠죠. 또 특히 이제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도 아직도 이제 날씨도 춥고 이제 중국에서는 공포심이 심하다 그래요. 의료가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어떡하냐. 이래서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봄철이 오고 이런 엔데믹 선언이 주어진다면은 주가가 역시 실적이 반영되면서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월 이 중국 양회 이후에 리오프닝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말해주셨고요. 또 계절적으로도 봄에는 화장품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고 5월 정도에 세계적 코로나 엔데믹 추세로 앞으로의 실적도 더 좋아질 것으로 주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비슷한 아모레주입니다. 1월 25일에 매수를 했고요. 이 아모레 관련 중 좀 저가 화장품 만드는 기업이고 실적이 좋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목표 그때 가가를 9만 원 정도로 되게 높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모레지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돼야지 시세가 크게 날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의 리오프닝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 중순 정도 돼야지 네, 아까 말씀하신 해외에서도 것처럼. 전부 다 네. 해외로도 이제 좀 풀리고 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 여행을 많이 갈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 시장도 많이 개방될 거다. 날씨가 좀 따뜻해 또 가기 좋죠. 네. 그래서 3월 이후부터 아마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아마 5월 정도 언저리에서 주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한한령 이런 거라든가 또 3년간의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돈 안 되는 영역은 많이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신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리오프닝이 겹치고 중국의 보복 수비가 아마 4월 중순 정도부터 일어날 겁니다. 그때부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연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완전 완화, 또 중국 리오프닝으로 보복 소비 기대감으로 5월 이후까지 좀 장기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 이런 친환경 부분 기업이고요. 또 실적도 좋고 지난 방송 때 보유 의견 계속해서 주셨는데요. 에코프로 HN은 어떤 전략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에코프로 HN은 무엇보다도 제가 실적 가치주로서 말씀을 네, 드렸죠. 맞아요. 우선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제 주가 흐름은 지금 횡보국면 비슷하게 조금 상승 기조는 보이지만 약간 이제 횡보국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워낙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환경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어떤 모든 흐름들이 환경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투자를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앞으로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실적 기반 가치주로서의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조금 중기 투자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요걸 주봉으로도 한번 보면 어떠냐면은 일봉으로 보니까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은 20만 원대에서 빠져갖고 4분의 1토막 나서 지금 밑바닥을 박박 다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이 기본적으로는 성장 산업인데다가 또 요 에코 프로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룹도 굉장히 탄탄하고 돈도 잘 버는 그룹인데다가 바닥을 많이 다진 주식이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 세게 줄 수 있는 시간이 곧 닥쳐올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에코프로 HN 실적이 좋은데 비해서 주가는 현재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추세로도 이런 친환경 부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이 필수적인 부분인 만큼 중기 관점으로도 투자, 또 조만간도 강력한 시세 분출 나올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3일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KPF인데요. 오늘 좀 약보합으로 5,39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KPF 아직 좀 주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KPF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주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KPF 같은 거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조금 낮던 기업인데 작년에 흑자가 대폭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2억에서 400억 정도로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순이익도 대폭 늘어서 아주
좋아진 상태입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86억 적자에서 182억 흑자로 이렇게 되었는데 주가는 지금 밑바닥에 내려와서도 별로 못 올라가고 있네요. 네. 못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고 뭐 주가도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바닥권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KPF 역시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가격은 저점 구간이기에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고 역시나 상방에 열려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에 보면은 시장이 그동안 최대의 관심사가 2차 전지였는데요. 네. 2차 전지는 실적이 수반되면서 또 수주가 뭐 지금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수주가 한 700조 정도 이렇게 잔고가 있었는데 원래 1000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럼 1000조가 넘으면은 앞으로 10년간 수주 물량을 쪼갠다 하더라도 연간 100조 이상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연간 반도체 매출이 한 100조 되거든요. 네. 그 정도를 벌써 아주 초기인데도 따라붙었다. 그럼 앞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적과 수주가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인데 오늘은 그중에서 뭐 어떤 종목들은 6, 7% 빠지는 것도 있었고요. 좀 오르는 것도 있었고 종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해 드리면서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너무 과열돼 있는가, 또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에 관심이 제일 많았던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네. 나노신소재라든가 뭐 금양 또 포스코 홀딩스, 미래 나노텍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광받고 있는 주도 섹터 2차 전지입니다. 앞으로의 더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2차 전지의 핵심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모처럼 한번 2차 전지 쪽에서 한번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이 종목은 파우치형의 2차 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네. 우리가 파우치형 이러면은 2차 전지 배터리가 각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파우치형은 우리가 비닐 그 라면 봉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이 자유자재로 이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배터리를 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 원통형으로 넣거나 막대형으로 넣으려면은 일정한 이제 공간에다가 딱 집어넣어줘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파우치형으로 한다면은 비닐 봉투 같은 것을 넣는 거니까 어디에든지 쉽게 들어가고 빈 공간이 없이 넣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량 좀 더 에너지 밀도가 높게 넣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2차 전지가 발전하면 할수록 파우치형의 이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은 초기니까 막대형, 원통형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파우치형이 점점 많아지면서
에너지 밀도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좋아지는데 이 파우치형에 관련돼서 2차 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엠플러스다. 그러니까 파우치형은 이제 막 극히 출발하는 초기 국면이라는 거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네.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그다음에 작년 초기까지는 좀 적자였는데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돼서 이제 올해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주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주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주가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인트는요. 리튬 이온 전지, 2차 전지 여기에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 게 2008년입니다. 그래서 그 2008년부터 이런 조립 공정에 관련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이 장비 회사로서는 아주 탄탄한 회사고 올해부터 성장 주기로 진입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낙폭이 대단히 과대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다른 이런 2차 전지 관련 뭐 양극재라든가 무슨 네.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많이 올라 있죠. 많이 올라 있고 뭐 완전 밑바닥에서 보면은 지금 뭐 한 20배, 30배까지 오른 것도 뭐 있고요. 이러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바닥에서 오른 게 거의 없다. 그리고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낙폭 과대가 또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략 더 있나요? 네, 네, 이 정도로 해주세요. 하죠. 네. 예. 그래서 이 낙폭 과대 관점에서 보면은 이 회사가 최근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도 아마 최저 가격 수준에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한 한 1, 2주 동안에 살짝 이제 움직이는 이런 정도, 밑바닥을 끌고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인데 거래량도 한번 터졌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도 조금씩 사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입질도 이제 약간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전략적인 틀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파우치형 2차 전지 장비 회사이고요. 이런 파우치형의 경우에는 좀 에너지 밀도를 높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말해주시면서 현재 산업이 출발하는 초기 구간으로 성장성이 높고 또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썰전 강의에서 말해주신 것처럼 성장 주기에 진입하였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성장 이후에 최저 가격일 만큼 낙폭 과대 기업으로 최근 거래량 터진 후에 기관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만큼 유의해서 보자 이렇게 전략적인 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죠. 어떤 주제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2차 전지의 등락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핵심적인 종목 대표주들 네. 이런 것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중간 네. 진단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네. 종목에 대한 그 전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2차 전지주 중에서 핵심주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해 드린다고 합니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